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존 보이트와 멜 깁슨 그리고 실베스터 스텔론 등 유명 헐리우드 배우 3명을 헐리우드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LA 지역 산불로 최소 6곳의 문화 역사적 명소와 유명 레스토랑 등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를 가까스로 면했던 한 주택이 산불에 따른 산사태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불로 집안이 약해진 만큼 비가 올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하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 인력을 대폭 늘리고 심야 시간 모든 열차에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7%대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산불 피해로 임대 시장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 거래 시장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이번 산불, 도시가 잿더미로 변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 멜 깁슨 역시 산불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깁슨은 자신의 집이 전소된 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주민들의 세금이 헤어젤에 쓰이고 있는 것 같다며 조롱 섞인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영화계 원로 배우 3명을 할리우드 특사로 깜짝 임명했습니다. 이번 임명이 할리우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번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도 산불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유명 배우 멜 깁슨이 15년간 살았던 수백억 원 상당의 저택도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깁슨은 이번 산불 사태에 대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 know they were messing with the water, letting reserves go for one reason or another. They've been doing that a while. California has a lot of problems that sort of baffle the mind as far as why they do things. And then in the events like this, you sort of look, well, is it on purpose? Which it's an insane thing to think. 주민들의 세금이 주지사의 헤어젤에 들어간 것 같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Spend less on hair gel. That's it. You know, what can I say to them? 피해를 입은 유명 스타들 사이에서도 산불 대응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 영화계 원로 배우 3명을 할리우드 특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사로 지명된 배우는 존 보이트, 실베스터 스텔론, 그리고 멜 깁슨입니다. 트럼프는 이들이 최근 몇 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영화 산업을 되찾고 할리우드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 다시 한번 할리우드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할리우드에 대해서는 위대하지만 매우 힘든 지역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는 예전 같지 않은 영화 산업과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LA를 동시에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지난 팬데믹 기간 미국 영화와 TV 제작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2023년에는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 노조 파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명된 특사들은 모두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졌는데 스텔론 배우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를 2번째 조지 워싱턴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진 할리우드에 트럼프의 깜짝 임명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LA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최소 6곳의 역사적, 문화적 명소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여행 매체 트래블 로이어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산불로 유명 배우 윌 로저스가 살았던 대저택 윌 로저스 렌치 하우스를 포함해 영화와 TV 프로그램 촬영지로 유명한 토펜가 렌치 모텔이 전소됐습니다. 또한 말리부 지역 유명 해산물 레스토랑인 리린 말리부가 소실됐으며 영화 촬영지로 알려진 팰리세이드 차터 하이스쿨은 일부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튼 산불로는 1923년 건립된 페사디나 유대교 회당과 센터, 그리고 토끼 관련 물품 4만 5천여 점을 소장한 세계 유일의 토끼 박물관 버니 뮤지엄이 소실됐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팰리세이드 산불은 2만 3천 에이커를 태우고 27% 진화됐으며 이튼 산불은 1만 4천 에이커를 태운 뒤 55%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있던 한 주택이 산사태로 두 동강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와 선셋 블러버드 인근 언더 가장자리에서 산불로 위태롭게 붙어있던 한 주택이 결국 산사태로 무너졌습니다. 정확히 언제 산사태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산불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주택 뒤편 위쪽에서 쓸려 내려온 진흙과 잔해물들에 의해 파손돼 결국 주택이 반토막으로 갈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만약 비가 올 경우 더 많은 주택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물을 흡수할 식물이 없어 산사태와 더불어 폭발성 홍수 위협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ndslides will be more of a concern when the rain comes. You know, we're only going to see this in usually more steeper terrain.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비상대응팀은 화재로 인한 토양 손상을 분석해 피해가 심한 지역을 파악하고 위험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지하철 범죄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순찰 인력을 대폭 늘리고 모든 열차마다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하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 동안 각 승강장과 역에 750여 명의 경찰을 추가 배치하고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운행하는 모든 열차 안에 30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NYPD has 2,500 officers assigned to transit station around the city, but we're also putting 750 more on platforms and on stations. And then there's 300 more. So you have 2 per train. There's 150 trains that travel the overnight shifts. 또 지하철 선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장 100여 곳에 안전 펜스를 추가 설치하고 최신 전자 검표기를 도입해 무임 승차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미 전역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6천 정이 넘는 총기가 적발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는 2024년 한 해 동안 미 전역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서 약 9억 명의 승객을 검사한 결과 총기 6,678정을 압수했으며 이 가운데 94%는 장전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총기 적발 건수가 팬데믹 이후인 2021년부터 다시 급증해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총기가 적발될 경우 현지 경찰이 소지자를 체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하며 최대 14,950달러의 벌금과 최소 5년간 프리체크 자격 박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총기를 소지하려는 여행객들에게 반드시 장전되지 않은 총기를 잠금 장치가 있는 단단한 케이스에 넣고 항공사에 신고한 뒤 위탁 수화물로 운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몰기지 금리가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7%대에 재진입했습니다. 몰기지협회 MBA가 발표한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고정 몰기지 금리는 평균 7.09%로 나타나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금리의 상승세는 지속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 판매는 보통 봄 시즌에 가장 활발하지만 몰기지 금리 상승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LA 지역 산불 영향으로 임대 시장에 수요가 몰려들면서 주택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마이크 번스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이를 공공기록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번스 의원은 이 법안이 부모와 대중에게 교실 내 수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구축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 환경과 기준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would just put some guardrails up for a few of these rogue teachers, and of course, any of the teachers that are doing their job correctly, and I don't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한편 일각에서는 카메라 설치가 교사와 아이들의 사생활과 공간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치와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복권에 당첨된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당첨금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올랜도의 한 편의점 앞에서 83세 여성 노인을 폭행하고 돈을 강탈한 혐의로 디에고 스탈린 타바레즈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용의자는 편의점에서 $200 상당의 복권 당첨금을 받아 나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첨금을 뺏으려 했고 이를 본 편의점 안의 한 남성이 용의자의 범행을 저지하려 했지만 결국 범인은 여성의 돈을 강탈한 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추적을 통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시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목 부위를 다친 것 외에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한인 남성이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체포됐습니다. 지역 매체 더 페리뉴스에 따르면 댈러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53살 김문수 씨는 피해 여성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해 스토킹한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3년 11월 피해 여성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 3개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교정당국은 김 씨의 보호관찰을 취소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인정신문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노숙인이었던 남성이 자신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며 도와준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냉동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행방이 묘연했던 68살 여성 모니크 길버슨에 대해 복지점검차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 내부의 냉동고에서 길버슨의 시신이 발견됐다면서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남성 다니엘 라오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숙자였던 용의자는 지난해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했지만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 등으로 쫓겨날 처지가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집과 자동차 등을 차지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 치사량의 펜타닐이 검출됐다면서 용의자가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냉동고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It's just really scary because we're old people, you know. There's a lot of us living alone in this community. 용의자는 현재 살인과 노인 학대, 주거 침입 등 7건의 중범죄로 기소된 상태며 용의자 아내로 알려진 지나 로페즈 역시 주거 침입 혐의와 살인,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가 진행 중인데 재무장관 후보자는 관세를 대외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내무장관 후보자는 에너지 생산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와 트럼프 당선인이 경제 황금기를 열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급망 보호와 함께 무엇보다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남도록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ritically, we must ensure that the U.S. dollar remain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관세 정책과 관련해선 세 가지 용도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을 거론하며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는 것과 정부의 수입 증대, 그리고 또 하나는 협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anctions may be driving countries out of the use of the U.S. dollar, so that tariffs can be used for negotiations. 달러의 지위를 지키고 수입도 늘리는 등 여러 목표를 위해 관세를 전방위로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 같은 관세 활용론은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베센트 후보자는 또 세금 인상은 중산층을 붕괴시킬 거라며 세금 감면도 예고했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석유와 가스 생산에 제한을 두지 않을 거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생산을 줄이더라도 러시아와 이란 등이 생산을 늘릴 거라며 이렇게 되면 수요가 줄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when energy production is restricted in America, it doesn't reduce demand. It just shifts productions to countries like Russia and Iran. 러시아 등이 생산을 늘려 오히려 전쟁 비용으로 충당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외교 안보에 이어 경제 분야 장관 지명자들도 미국 이익 최우선주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관세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그리고 에너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구금된 지 사흘째입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생활은 어떤 모습일지 박솔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그제 오후 9시 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정부 과천청사를 나온 윤석열 대통령 차량은 약 7분 뒤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이틀을 보낸 겁니다. 윤 대통령은 4.5m 높이 담장이 둘러쳐져 있는 보안구역 안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수용자들이 수감된 공간과 분리된 단층짜리 건물에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구금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67평형 정도 규모로 만든 공간입니다. 화장실을 포함해 소파와 침구류, 테이블이 비치돼 있습니다. 화장실은 반투명 가림막이 있어 CCTV로 내부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은 난방도 가능합니다. TV도 있는데 MBC 등 지상파 4개 채널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유튜브는 시청할 수 없습니다. 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았습니다. 어제 메뉴는 아침은 시리얼, 점심은 자장면, 저녁은 닭볶음탕이었습니다. 식단은 구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구치소 1인 하루 식비는 5,200원, 한 끼 1,700원 정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제공된 음식을 다 먹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독방 경호는 법무부가 맡습니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구금에 대비해 7, 8명 규모로 전담 교도관을 지정했습니다. 방 앞 복도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24시간 경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소 당시에는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정도만 간단히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관들은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명 안팎의 경호처 경호 인력은 보안구역 밖 사무청사 3층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상 처음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하루 종일 진술을 거부하더니 둘째 날인 어제는 일방적으로 아예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당초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2차 조사 시간은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미뤄달라 했고
공수처는 오후 2시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1시 50분쯤 윤 대통령 측이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전했습니다. 조사 예정 시간을 불과 10분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이상 조사를 받을 게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체포된 피의자가 충분히 다 얘기했다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다른 피의자들은 엄두를 못 낼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1차 조사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히고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0시간 동안 이어진 검사 3명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진술조서를 검토하지도 날인을 하지도 않고 곧바로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날인 없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에서 배제되면 혐의 확인을 위해 법정에 수십 명의 증인을 불러야 합니다.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받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체포가 돼 어쩔 수 없게 되자 버티기 2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여전히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만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공범 2명은 징역 30년과 2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 유가족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살인 사건. 30대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노린 일당은 방콕의 한 클럽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시멘트가 담긴 드럼통에서 시신이 발견되자 여러 나라의 공조수사가 시작됩니다. 피의자는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내에서 20대 이모 씨가 긴급 체포됐고 캄보디아에서 또 다른 20대 이모 씨, 그리고 범행 넉 달 만에 베트남에서 30대 김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위조 여건으로 넉 달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가장 먼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리는 등 강도 살인 범행을 주도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해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공범 김 씨에겐 징역 30년을, 또 다른 이 씨에게는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은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가족 측은 공소 사실에 적힌 모든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검찰의 구형보다 턱없이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검찰의 항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평생 이걸로 고통받아야 되는데 저 정도밖에 판결이 안 나온다는 게 이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누가 이걸 인정할 수 있는지 아무도 인정 못할 것 같아요.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패금광에서 불법 채굴을 하다가 갇힌 광부와 경찰이 대치한 끝에 100명 가까운 사람이 숨졌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불법 채굴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찰은 지난해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 서남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한 탄광을 단속하면서 11월부터는 채굴꾼을 지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물과 식량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구조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사흘간 진행된 수색에서 246명이 구조됐지만 기아와 탈수로 숨진 시신이 87구나 발견됐습니다. 현지 노동단체는 당국의 잔인한 단속으로 벌어진 참사라고 비난했는데요. 경찰은 광부들이 다른 여러 갱도를 통해 나올 수 있었지만 체포될 것을 우려해 탈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구조 작업으로 체포된 채굴꾼을 포함해 지난 8월 이후 총 1,907명이 이 피해 금광에서 체포됐습니다.
로켓이 붉은 불꽃을 내뿜으며 성공적으로 비행을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대형 로켓 뉴 글렌인데요. 현지 시간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를 떠나 지구 궤도를 향해 시험 비행에 들어갔습니다. 발사 13분 후 2단 로켓 부부는 목표 궤도에 무사히 진입했지만 1단 발사체는 파괴돼 회수에 실패했습니다. 뉴 글렌은 지구와 달, 화성까지 물류를 운반할 우주선인 블루링을 함께 싣고 떠났는데요. 이번 발사에서는 통신 기능만 점검할 계획입니다. 뉴 글렌이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민간 우주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Today, an oligarchy is taking shape in America of extreme wealth, power, and influence that literally threatens our entire democracy, our basic rights and freedoms, and a fair shot for everyone to get ahead.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몇몇 사람과 집단이 권력과 국가 조직을 지배하는 과도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친분이 있거나 선거 자금을 지원한 최측근이 인선에 대거 발탁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들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없애고 있다. 미국인들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파묻히고 있으며 이게 권력의 남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다음 행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며 자유사회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리에 유서 있는 극장인 게테 리리크가 불법 이주민들에게 점거돼 5주째 극장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이 극장은 프랑스의 난민 환영 방식의 재발견을 주제로 이주민에게 무료 강연을 열었는데요. 200명 이상의 이주민이 참석해 강연을 들었는데 이들이 강연이 끝난 후에도 극장을 떠나지 않고 건물 전체를 점거한 겁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노숙하던 이주민까지 몰려들어 그 수가 300명을 넘어섰는데요. 극장 측은 예정됐던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봤지만 한겨울에 이주민들을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파리시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좁은 길을 주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혀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는 범행수법을 손목치기라고 하는데요. 대전에서 상습적인 손목치기로 운전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전광역시 동구의 한 골목길. 누구를 기다리는 건지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서성입니다. 때마침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데요. 이 남성 기다렸다는 듯 차량 쪽으로 다가서더니 사이드미러에 슬쩍 팔을 갖다 댑니다. 이 남성은 며칠 뒤 근처 다른 골목에도 나타났는데요. 이번엔 지나가던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죠. 사실 이 남성의 정체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을 뜯어내는 이른바 손목치기범이었는데요.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범행 장면을 잡아냈고요. 잠복 수사 끝에 합의금을 받으러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좁은 길을 지나가는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만 노렸는데요. 고의로 낸 사고가 9건,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챙긴 돈만 22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작은 교통사고라도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이시나요? 차량을 세워놓고 주차자리에 떡하니 앉아 뭔가 먹고 있는 것 같죠? 글 작성자는 이곳이 지역의 공설 운동장 주차장인데 술판을 벌여도 되느냐며 사진과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날씨도 추운데 굳이 주차장에서 저러고 싶나? 먹고 나서 제대로 치우고 나가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무 인원이 없는 관계로 10년차 이하 후배님들은 앞으로 4개월간 연차 통제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모 경비업체의 단체 대화방 화면인데요. 상급자로 추정되는 직원이 근속 10년차 이하는 경조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휴가를 쓰지 말라고 공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연차 사용하실 분은 한번 두고 보자고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일부 직원들이 대답하지 않자 연차 통제를 6개월로 늘릴 수 있다고 엄포까지 났습니다. 충격적인 대화 내용의 누리꾼들은 직장 내 갑질이다, 명백한 법 위반인데 노동청에 신고하라며 분노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거부했다가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여행객이 인근 해변에서 등불을 날리는 모습이 목격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 센타바바라 인근 해변. 누군가 하늘 위로 등불을 날리고 있죠. 이 해변은 야영장과 화재 위험이 큰 주거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다 당시는 일부 지역이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본 뒤였습니다. 혹시 모를 피해를 우려한 시민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느냐며 등불을 날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민폐 관광객은 바람이 불지 않아 안전하다, 허가를 받았다며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한술 더 떠 추모 예배의 일부란 터무니없는 대답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결국 소방관이 출동해서야 등불 날리기는 멈췄다는데요. 460m까지 올라가는 등불은 숲이나 지붕에 불을 붙일 위험이 큰 데다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등불 날리기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LA 산불로 잿더미가 된 퍼시픽 팰리세이드의 한 주택입니다. 화재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죠. 영상을 올린 이는 게리 홀 주니어,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을 시작으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까지 수영에서 금메달 5개 등 모두 10개의 메달을 딴 수영 스타입니다. 홀은 불이 나자마자 반려견과 인슐린 약 등을 챙겨 겨우 탈출했는데요. 미처 챙기지 못한 올림픽 메달 10개는 고스란히 불길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걸까요? 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메달 복제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다고 하네요. 검은 개 한 마리가 집 주변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쉴 새 없이 계속 짖어대는 모습이 무슨 급한 일이라도 일어난 것 같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사는 이 도베르만의 사연이 누리꾼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이날 도베르만이 1시간 반가량 짖어댄 탓에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집을 찾았고요. 잠시 후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운 채 실려 나옵니다. 알고 보니 도베르만이 할아버지가 쓰러지자 직접 현관문을 열고 나가 사방팔방 뛰고 짖으며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반려견 보호자는 평소 이런 훈련을 시킨 적이 없었다며 덕분에 할아버지가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든든한 가족이다, 도와야 한다는 걸 온몸으로 느낀 것 같다며 기특해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